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이 정권의 친일 행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우리 국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보할 수 있나? 김우락한 고베대학 교수의 발언입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또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담긴 담화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독일은 정부와 지멘스, 폭스바겐 등 6,500여 개의 기업들이 총 7조 2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모아 약 6조 1천억 원 정도를 강제노역 생존자에게 배상했습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담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불행한 과거의 역사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갈등을 고스란히 국내 갈등의 불씨로 옮겨왔습니다. 여당 소속 충북도지사는 친일파를 자처하고 대통령 40년 지기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을 얼치기 독립운동이라 비아냥거립니다. 친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친일 무능 외교를 고무 찬양하느라 연일 죽창가 운운합니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부당한 세력이라 규정합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는 국민은 모두 부당한 세력입니까? 우리는 서둘러 WTO 제소를 중지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수출 규제도 풀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미우리 신문은 2018년 한국이 자위대 초계기를 사격 조준했다며 사과 요구 가능성마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미래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앞으로 코앞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굴욕적이고 무능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당장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 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루어진 매매라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 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습니다.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 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합니다. 당시 2억 여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 조작 의혹부터 코바나 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드립니다. 사회적 공론화 없는 정부의 일방적 노동시간 69시간 연장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한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서 장기휴가 쓴다? 휴가 후 돌아오면 자리 사라져 있겠죠. 출산휴가와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데 사표 쓸 각오해야. 한쪽에서는 육아휴직 장려, 출산율 대책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일주일 내내 야근하면 야근할 때 얘는 누가 봐줍니까? 쭉 쉬는 것도 얘는 매일 학교가 있는데 혼자 뭐 하면서 쉬라는 겁니까? 애초에 이 정부는 우리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 69시간 일을 시키는 회사가 장기 휴가를 주겠냐는 직장인들의 반문에는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정부에 대한 거부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법제화된 지금도 초과 노동과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허다합니다. 한 달 장기 휴가 대책은 그야말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역대급 탁상 행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69시간 근무표도 대유행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표시된 근무표는 야근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근무표의 주말을 병원과 기절로 표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는 2021년 장시간 노동에 따른 전 세계 인구의 인명피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주당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람이 74만 5천 명에 이른다고 분석하면서 주 5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황당한 대책을 사회적 공론화는커녕 입법부와 논의도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노동시간 연장은 분명히 국회의 입법 사항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독단적인 노동시간 연장 대책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